네, 반갑습니다. 2024년 경찰간부 합격을 위한 팩트경찰학 김만희입니다. 자, 우리 이제 24년 진짜 제대로 한 방에 끝장 합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것도 경찰학 때문에. 기존에 이 경찰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꽤 많습니다. 수험적 측면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여실히 시험 제도가 바뀌고 객관식화되고 점차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이 경찰학 이 녀석 골 때리는 녀석이죠. 정말 골 때립니다. 뭐 이렇게 초시생들은 선배라든가 뭐 온라인을 통해서 재시생이라면 익히 몸소 느껴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팩트 경찰학에서는 이 경찰학이 과연 정말 버려야 될 과목일까? 아닙니다. 이제 진짜 바뀌는 체제에 맞춰서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오히려 위기는 기회인 거죠. 우리는 경찰 간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경찰학은 빼박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득점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0문제 중에 경찰학에서 그래 2문제까지 거 버리자. 저도 합격입니다. 충분한 합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찰학이 이제 어떤지 이제 좀 진지하게 오늘 앞으로 전체적인 커리큘럼 안내와 더불어서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인지 잠깐 저와 함께 시간을 내서 좀 알고 가야죠. 적을 알아야죠. 그리고 나를 봐야죠. 알겠죠? 이건 영원한 손자병법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구다비로 열심히 하는 건 여러분 당연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도 안 합니까? 열심히도 안 하면 나가 안 돼. 열심히 한다는 걸 전제하면서 이제 제대로 실패 없이 1스텝, 2스텝, 3스텝에서 합격에 바로 들어가기 위한 팩트 경찰학만의 아주 컴팩트하고 임팩트하고 퍼펙트한 전략적인 방법을 한번 제시할 테니까 잘 오늘 수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째, 이 경찰 간부 시험에서 우리가 이 경찰학을 지금 물론 승진 쪽에서는 실무종합이라는 개념으로 영역을 조금 달리합니다. 강론 쪽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순경에서는 당연히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경찰 간부와 어떻게 보면 순경 시험의 경찰학의 갭은 꽤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알겠죠? 상당히 큰데, 그러나 이제 객관식으로 들어오면서 이 경찰학이 그것도 경찰 간부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이 경찰 간부라는 이 타겟에서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첫째, 이 경찰학이 갖고 있는 과목적 구성은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 많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아카데믹한 접근을 해본다면 과연 학이란 말을 붙여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그러나 좋든 싫든 그런 평가를 둘러치고 우린 수험에 직면했고 필수 과목이니까 하는 거죠. 하고 고득점 하면 됩니다. 그럼 과목이라는 구성에서 어떠한 독특한 점을 갖고 있냐면, 첫째, 이 과목은 단일 과목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 경찰학은 기본적으로 이 경찰의 이론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이론적 측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경찰학이 아니라 사실은 행정학적 베이스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조직에 대한 부분, 경찰 인사, 경찰 재무, 그리고 경찰의 일반 이론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측면의 행정학이라는 영역과 더불어서 또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적 측면에 봤을 때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행정법과 관련되는 요소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행정법에 우리가 7급, 9급에 있는 행정법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든가 기본적인 법 집행적 작용, 그리고 경찰 공무원법과 관련되는 법규적 측면에 있는 공무원의 권리 신분관계, 그리고 작용, 그리고 조직에 관한 법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법적 요소가 꽤 강합니다. 그리고 순수 이론적 측면에서도 파생될 수 있는 경찰만의 고유한 이론들, 뭐 경찰 책임의 논리라든가 경찰의 목적 조항, 경찰의 윤리적 측면, 경찰과 관련된 파생적인 활동에 대한 측면들, 이러한 것들이 경찰 이론에서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경찰과 관련되는 아주 고유한 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컬한 측면의 발달 배경, 여기 이제 한국 경찰이 주로 강조하는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비교 경찰 측면도 들어올 것이고, 그 외에 또 하나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강론으로 대표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자, 생활안전, 교통, 수사, 보안, 안보, 외사, 이러한 영역들에 있는 실무와 직접적 연결되고 있는 것들인데, 넓게 보면 사실은 어떤 법적 측면에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학은 크게 보면 세 가지 파트가 되는 거죠. 첫째, 순수 이론적 측면이 있고, 두 번째, 경찰 행정학적 측면이 있고, 세 번째, 경찰 행정법적 측면과 강론, 이렇게 구성됩니다. 물론 여기에 맞춰서 팩트 경찰학은 딱 정확한 구성을 해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다양한 배경에 있는 이 과목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실제 출제위원도 이 영역을 다 알고 있느냐? 리얼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출전풀은 교수진으로 바뀌고 있는데 대학교 전공 교수 중 이 모든 영역을 전공한 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영역의 교수와 행작 영역의 교수와 그리고 경찰학 영역의 교수들이 어떻게 보면 조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로젝트 팀처럼 해서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하고 매끄럽지가 않은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은 폭탄성 문제다, 돌발적 문제다, 뜻밖의 문제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고, 이 영역을 우리는 다 접근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 수준에 맞다라는 것은 이제는 과거 기출에서 들어와 있는 것과는 다른 성향과 스타일을 이 요소들이 갖고 있는 측면에서 나타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구성하고 있느냐? 올해도 복수정답이 나왔었고 작년에도 문제 12에서 경찰학은 앞으로 계속해서 경찰간부에서는 이 출제 경향상 복수정답이라든가 논란의 시비가 일어날 여지가 꽤 큽니다. 딱 다듬어져 있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지? 네, 다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가 되는 거죠. 뭘 하느냐? 이러한 경향의 그 비율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경찰 행사적 측면과 경찰 행정법적 측면과 경찰 이론적 측면과 강론적 측면들이 골고루 조합을 갖고 30, 35, 20, 10 이 비율적인 측면을 일단 경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최신에 있는 최근의 이 경향상 좀 시사적이면서 경찰 간부 수준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출제를 좀 오버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세부화시켜서 드러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곧 조절이 될 겁니다. 실제 경찰학회에서 제가 경찰학회를 가서 활동을 하면서 보더라도 그런 지역적 문제를 이제 내지 말자, 지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감은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 올해 문제라든가 작년 문제라든가 아주 특징적인 이런 문제 두 개 가지고 너무 그게 쫄거나 여러분이 위축되거나 옆으로 사이드로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요소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논 외에 있는 터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건 별도의 대책을 좀 준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레벨을 순경시험과는 달리 하겠다는 의도는 이건 변함없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경향적인 접근에서 봤을 때 경찰학의 전반적 난이도는 그렇죠. 계속 갑니다. 쉽게 아니에요. 더 갑니다. 이제 더 심화시켜 가려 더 간다란 말이 여러분 난이도가 높다라고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논외 이상한 지문에 아주 구석탱이 있는 이런 것들 낸다고 해서 이게 난이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난이도는 오히려 이러한 스탠다드 영역에 있는 것들을 심화시키는 것이 실제 난이도입니다. 이러한 논외에 좀 미안한 말이지만 출제원에 약간 어떤 개취 같은 변태스러운 이런 문제들 이건 난이도라기보다는 문제적인 실패에 가까운 거예요. 출제적 측면에서. 알겠죠? 경찰 교수들도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걸 다시 피드백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걸 좀 자제하자라는 합리적 범위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합니다. 네, 너무 논외 끝들만 자꾸 겨냥하시면 절대 이 과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향적 측면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시고 시사적인 측면에도 너무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올 만한 것들 해야 될 것들, 경찰학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대한민국 커리큘럼이 갖고 있는 기본적 특징들을 반영하는 범위에서 점점 수렴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학은.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준비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경찰 간부라는 측면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첫째 주의할 것은 기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지 마세요. 아셨죠? 기출 문제는 이미 과거죠. 기출되었을 뿐입니다. 그 기출이 다시 그대로 구현되어서 미래 문제 또 들어올까? 무슨 EBS에 교재 외워가지고 푸는 그런 수능 아니죠. 우린 수능보다는 윗 레벨에서 여러분은 중견 간부가 되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 간부에서 시작점을 간부 시작한다는 것은 뭐다? 고위직으로 갈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고시 수준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객관식 수준의 지금 경찰 간부에 있는 이 경찰학은 가장 난이도가 최상급에서 터지고 있다. 이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추미 전략에서 과거적 기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제가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 안 본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할지 곧 클에서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과도한 기출 뺑뺑이, 흔히 양치기라고 불려지는 이런 양치기적인 것들 진짜 양아치 됩니다. 양치다간 양아치 됩니다. 양치지 마세요. 알겠죠? 양치지 마시고 해야 될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포인트적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에 대해서 건너뛰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에요. 이론이야말로 심화적 측면에서 좀 더 깊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접근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혼자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토대로 해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과목은 저처럼 행정학과 경찰학을 동시에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도 적중했었지만 출전 시설에서 봐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수험에 맞게 정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희 같은 강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역이죠. 그걸 이뤄낼 겁니다. 자, 이론적 심화의 접근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기출의 양식을 너무 하지 마시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암기에 제발 집착하지 마세요. 암기에. 특히 두 문자. 두 문자 몇 개 외운다고 해서 경찰학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순경시험에서도 그렇고 경관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두 문자 외우는 것들이 유행처럼 퍼져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물론 안 외울 수는 없죠. 객관식이 암기 없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시험에서든. 그러나 과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워야 될 것들이고 안 외워야 될 것들도 있는데 이해하면 될 걸 그걸 무리하게 자꾸 외우다 보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원래 재생들 실패하셨던 부분들이 바로 이걸 텐데, 그냥 암기에만 집착해서 그 단어 그대로 나올 때는 맞춰주는데 그걸 약간만 틀어버리면 시험장에서 멘붕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문자 암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기출 양치기 하지 마시고 이론적 심화를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점, 이 준비적 경향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강의를 토대로 해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 아는데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거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합격하고 거만한 거, 합격하고도 거만하면 안 되겠구나. 계속 겸손하세요. 수험생일 때는 수험생으로 겸손하시고, 합격하시면 합격한 경찰 간부로서 또 겸손하시고, 겸손이 좋습니다. 네, 자, 이러한 준비적 과정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경찰학을 팩트 경찰학에서 접근하게 될 건데, 그러면 김만희 경찰은 뭐냐? 가장 이론적 영역을 이런 방대한 것들을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갈 겁니다. 컴팩트하게. 컴팩트하다는 것은 단순히 줄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예를 딱 영역에서 강의다운 강의, 여러분이 전혀 접근하지 못했던 강의다운 강의를 토대로 해서 강의가 있는 거죠. 그냥 줄줄 책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임팩트하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우린 객관식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퍼펙트하게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하게 적중에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이게 팩트 경찰학. 우리 경찰학, 제 경찰학, 김만희 경찰학의 닉네임을 팩트 경찰학 한 이유가 이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단계적 접근하면 충분히 전략적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될지 커리큘럼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자, 그럼 2024년 경찰 간부 경찰학 합격을 위한 필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자, 팩트 경찰학은 어떻게 접근해 갈 거냐면, 첫째, 가장 중요한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이 기본 이론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경찰학을 처음 하시는 초시생이든 아니면 재시생 이상이 되었든 기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니, 손흥민이 공을 처음 차서 매일 드리블 연습합니까? 아니죠. 달리기를 못해서 손흥민이 셔틀런 합니까? 그렇지 않죠. 네, 바로 이겁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이 기본 이론부터 주어진 이 시간의 1년 범위 내에서 이 목표점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수험이라는 측면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학문의 세상을 가야죠. 절대 학문이 아니라 수험을 위한 합격을 위한 커리를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 이론에서 뭘 하느냐? 자, 가장 최신 개정되어 있는 2024년 팩트 경찰학을 토대로 해서 개정된 내용의
최신 법령들을 다 업그레이드해서 반영을 했고 실제 출제 가능한 영역들을 더욱더 확장판 개정을 했습니다. 네, 가장 팩트적 측면에서 개정되어 있는 기본서, 아마 시중에 있는 경찰 간부용 기본서로 가장 최적합하다라고 잡아봅니다. 이 기본서를 토대로 해서 이 경찰 간부 전용, 오히려 아예 경찰 간부 전용 교재로 염두에 두고 다듬었다는 점, 순경이 아니라 경찰 간부용. 물론 경찰 간부 경찰학이 이루어지면 순경 경찰학은 사실상 자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업 중에 뭘 할 거냐면 이 기본 강의를 토대로 해서 완벽하게 강의적 측면에서 하나씩 개념 블록을 만들어서 빌드업 시킬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바로 일일 복습 테스트, 기존 일일 복습 테스트 그냥 형식적으로 OX 문제 몇 개 풀고 끝났을 가능성이 큰데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되는 심화되는 경찰 간부용 경찰학에 맞춰서 저도 완전 각오해서 작년에 있는 기출 OX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갔던 범위 내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에 있는 기본서적 복습과 연동될 수 있는 OX 자료를 별도로 완성해 두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은 테스트를 하고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기본 강의를 듣고 체계를 잡고 그리고 복습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걸 테스트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확인 점검을 매일매일 꼭꼭 하고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스터디, 그래서 경찰학을 우리가 함께 하시고 나서 이 스터디를 제가 직접 주도해서 함께 일주일 3일 단위로 모아서 같이 진도별 스터디를 또 짜서 함께 복습하시게 될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저의 팩트 경찰에서 여러분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 기본 이론을 제대로 한번 완벽하게 아주 흠뻑 이론 체계를 완전히 마스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일일 복습 테스트는 함부로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제 수업을 듣는 분에게만 직접 테스트와 스터디를 연동해서 가져가게 될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일반적 자료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물론 재시생이라면 기본 이론과 더불어서 기출 문제집을 병행 과제도 나가게 될 겁니다. 이 기출 문제집은 기존에 있는 바로 팩트 경찰학 기출 1700제, 요 1700제, 즉 1700문제를 승진 문제, 순경 문제, 그리고 경감 문제, 그리고 그 외에 뭐 특공대 문제라든가 채용 별도 문제를 다 모아서 중복되는 거 빼고 완전 제도가 바뀌어서 오류난 문제들을 빼버리고 해서 어느 정도의 풀을 갖춘 게 1700제입니다. 이 정도의 문제 정도는 소화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너무 과도한 오버된 모의고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1700제를 같이 재시생은 병행하셔도 되고 초재생이라면 다음 클에서 보셔도 되고,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1700제 다듬은 구조 속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3년 동안 나와 있던 이 압축 문제를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 교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교재가 왜 필요하냐면 경찰학의 출제 경향이 2년 전부터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있는 것들 가지고 계속 뭐 노량진 수험가라든가 신림동 수험가에서 회자되고 있는 잘못된 안타까운 부분을 좀 시정하고자, 그래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최근 3년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경찰 간부에 적합한 용도에 있는 문제들을 별도 구성을 하여서 추가적으로, 그래서 1700제 베이스를 갖고 이걸 반드시 저와 함께 강의해서, 여러분 왜 강의를 자꾸 하자면 기출 문제를 여러분 다 해설 듣지만 해설 읽는 게 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문제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왜 틀렸고 앞으로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확장적 예측. 그래서 팩트 경찰학의 기출 1700제는 문제 형식의 내용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철저한 내용 정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했던 것들이 다시 연동되어서 2회독의 효과, 이 복습까지 합치면 3회독적 효과가 이제 누적되는 거죠. 객관식을 위해서는 회독 반복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매번 새로운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1700제와 바로 올해 나오게 될 최신 3개년의 기출 압축 문제집을 덤으로 해서 그 다음은 핵심 총정리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핵심 총정리를 굳이 학원적 커리큘럼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특강 형태든 이 핵심 정리집을 토대로 해서 요 2024년 팩트 핵심 정리집은 기존에 있는 단순 핵심집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개정판으로 이번 시즌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핵심 총정리 과정을 토대로 해서 당연히 이제는 이 토대 위에서 경찰 간부만의 특별한 플러스 자료들이 몇 개가 추가돼야 됩니다. 이처럼 경찰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을 때, 특히 경찰 간부에서 튀기 시작했을 때 그걸 작교한 것이 전혀 없느냐?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건 바로 총정리 과정에서 사용합니다. 그 전 단계에서 사용하다가는 자칫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총정리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암기라는 것은 사실 총정리 과정에서 일어날 때 외워도 절대 안 넣습니다. 여러분, 너무 암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합격을 위한 모의고사죠. 실전 모의고사. 경찰 간부 수준과 경찰 간부 문제 스타일과 거기에 맞춘 합격 모의고사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기존에 나왔던 것 너머에 있는 경찰행자, 경찰행정법 너머에 들어갈 수 있는 심화적 영역까지도 우리는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정도를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 커리큘럼상 이 정도의 경찰 간부의 포커스를 맞춘 커리큘럼이라면 더 이상 이걸 넘어갔다, 네, 과감히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두 문제 한 문제 날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38문제 이상을 맞추고 경찰 간부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 아니요. 경찰학 때문에, 팩트 경찰학 때문에 여러분은 합격하실 겁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저와 함께 이러한 기본 이론, 기출 심화적 정리와 더불어서 핵심 총정리와 파이널 과정까지 쭉 가시면서 회독 반복의 효과를 누리면서, 그리고 팩트 경찰학의 특별한 자료로서 경찰 간부만의 특화된 앞으로 경찰학의 승패는 팩트 경찰학을 커리를 타느냐 안 타느냐로 좌우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은 열공, 저는 뭐하죠? 놀까요? 열강할 겁니다. 여러분의 열광과 제 열강은, 열공과 열강은 곧 합격이죠. 팩트 경찰학의 기본적 공식은 여러분의 열공, 그리고 저의 열강, 그리고 합격입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 자료들과 기타 사항들은 네이버 카페 팩트 경찰학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팩트 경찰학에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마음껏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한 바로 팩트 경찰학에 준비된 교재, 바로 기본 강의에서 2024년 버전의 팩트 경찰학 딱 790페이지의 한 권으로 끝장을 낼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문제집 2023 팩트 경찰학 기본 1700제에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 강의 때는 최근 3개년의 기출 압축 문제집이 또 추가되어서 같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개정 준비 중인 요약서와 모의고사까지, 자, 이렇게 팩트 경찰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서와 더불어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힘내십시오. 파이팅!